네, 안녕하세요. 네, 나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스승이날 예. 다 마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나 생각지도 않았네. 그렇죠. 하여튼 고마워요. 자, 그러면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54페이지 들어갑니다. 54페이지. 자, 뭐 문제 풀어보고 있어요? 예, 뭐 쉽죠? 어려워? 예, 그 이제 전범위 문제라서 그래. 전범위 문제. 그래서 이제 뭐 한 번씩 풀어보시고 그 해설지 그거 다 들어있죠? 아니 해설 안 줬어요? 아 그래요? 그 해설은 여러분 보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기출문제 집 있다며요. 기출문제 풀어드릴게요. 기출문제 가져오세요. 2차 기출문제. 그럼 중개사법 그걸 풀어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이해됐어요? 네. 진도에 맞춰서 먼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54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들어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자 공인중개사 제도 이 파트에서는 공부할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공부할 때는 어려운 거 없는데 막상 또 문제가 나오면 어렵거든요. 이 권한이랄지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어려우니까 제가 짚어준 대로 쭉 하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이 시험 시행 기관이 나옵니다. 자, 시험 시행 기관장. 시행 기관장. 원칙이 누구라 그랬어요? 원칙이 시도지사 그렇습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예적으로 누가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자,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자, 실시권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권자는 원칙은 시도지사, 예적으로 누구? 국토교통장관. 그럼 국장이 시험 시행할 때는 그냥 합니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결사항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이 단원에서는 심의사항도 있고 의결사항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것은 의결사항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시험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데 수탁기관이 누가 됩니까요? 자, 협회하고 공기업하고 뭐가 있어요? 준정부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학교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그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대학 같은 학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교육 업무는 학교가 들어가지만 시험 시행 업무는 학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만 주의. 그럼 위탁했으면 일반인들은 위탁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관의 명칭, 소재지, 뭐 이거, 위탁 업무 내용, 이걸 관보했다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관보했다 뭐 한다? 고시를 하게 돼 있다. 자,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55페이지 1절은 볼 필요 없어요. 1절은 볼 필요 없고 2절 나와 있어요. 시험 시행 기관장에서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나와 있어요? 예, 그걸 줄여서 뭐라 그래? 시도지사. A적으로 누구? 국장. 체크하세요.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D페이지 보면은 자,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쪽 심의위원회 뭐다? 의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시험 시행 업무 위탁 나와 있어요? 자,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나와 있죠? 근데 학교는 있어 없어? 없어. 학교 X. 나중에 뭐 대학 같은 학교에다 위탁할 수 있다면 좋다고 막 찍고 나오면 틀려버려요. 진짜요. 뭐 그런데 다 나가. 우리 과목이 뭐 크게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야.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간보에 고시한다. 누가 고시한다?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고시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거기 내용이 꽤 많죠. 이건 항상 뭐하고 비교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자 뒤에 보면 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라고 있어 없어?
거기하고 항상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둘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는 거. 이제 국토교통부에 이것도 알아야 되고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쫙 뒤에서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배운 바 있죠? 뒤쪽에서 거기는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갑자기 대답이 사라져. 전혀 기억이 없어? 아, 거기도 둘 수 있다요? 그죠? 뭐 일일이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기억력이 그렇게 사라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276페이지. 276페이지 한번 봐세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둔다고 나와 있어요? 둔다고 나와 있고 거기는 협회에다가 둔다고, 여기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자, 이런 거에 다 문제예요.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런 것이 안 되면 점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본인만 공부 많이 했다고 주장할 뿐이고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것이 머릿속에서 착착 나와야 돼. 그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 필요한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하는 습관도 길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위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있죠. 다음 사항을 뭐 하기 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자, 네 가지가 나와있어요. 심의사항.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나와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뭐다요? 육성.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뭐다? 변경. 또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가지. 심의사항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됐어요? 그러면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시도지사는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이 시도지사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넷 중에서 그거 1번만 그러는 거예요. 1번만. 기억만. 이해되시죠? 이거 뭐 시도지사는 얘 따라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성 나와 있죠? 자, 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구성됐다 그랬어요? 자, 이 원장 1인 포함 불포함? 포함해서 몇 명 이상? 7명 이상. 또 11명 이하의 이원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원장은 누가 됩니까? 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이 원장이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뀝니다. 지금 현재는 1차관입니다. 그럼 이원은 누가 임명 또는 이촉을 한다고 나왔어요? 국장입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이 임명하고 이촉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권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국장의 단독 권한인지 시험 시행 기관 장의 권한인지 이 권한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또 시도지사 단독 권한인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시험 시행 기관장이 가장 많이 나와, 이 파트에서는. 근데 이제 시도지사 권한도 나오고 국장의 단독 권한도 나옵니다. 이런 권한도 싹 정리가 돼야 돼요. 됐죠? 그 가볍게 정리.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하고 2번 두 줄 몇 줄 그었어요. 동그라미 2번 두 줄 몇 줄 그었어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란 말, 국장이 임명 또는 이촉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한 달 전에 배웠던 거 어느 정도 기억하는가 확인 들어갈게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이 원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이 원장인데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이 원장은 누구라고 배웠어? 또 찾아봐야 돼? 기억이 전혀 없죠? 그런데 점수가 나올 리가 없지. 이 원들이 호선한다고, 호선. 자기들끼리 호선한다고. 기억 안 나요? 좋아. 뭐 어디 딴 세상에 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공통된 현상이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제도 갔다 왔더니 마찬가지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전범위 나가고 있잖아요. 그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면 전혀 딴 세상에 온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가 자꾸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하라면 하란 대로 쭉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가 확인시켜 드린 거고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죠? 예, 그것만 확인시켰고 원위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원의 임기는 몇 년이라고 나왔어요? 2년. 2년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이촉된 이원의 임기는 전임 이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죠? 예, 2년이란 거.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이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 업무를 총괄한다 그랬죠? 이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원, 이분이 대행합니다. 자, 이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원이 대행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원이 대행한다. 그럼 아까 저거 뒤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누가 대행을 해요? 이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면. 거기는 부위원장이 대행해요. 근데 여기는 왜 부위원장이 대행하지 않느냐? 없으니까.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그랬고 이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 며칠 전까지? 7일 전. 자, 7일 전 똑바로 했어요. 자, 대부분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보면 회의 개최는 보통 7일 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법률들이.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회의가 개최할 수도 있죠. 그러면 7일 전까지 여유가 없다고. 그럼 언제까지? 개최 전날까지 통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최 전날 동그라미. 자, 6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 동그라미 쳤어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입니다. 제적위원. 그리고 과반수 찬성으로 뭐라 했어요? 의결. 근데 출석위원입니다. 자, 그거 흔들반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과반수. 과반수.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심의사무처를 간사 한 명을 둔다 그랬죠? 간사는 심의위원회 이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법인을 지명한다. 자, 간사는 누가 지명한다 그랬어요? 간사는 누가 이원장이 지명한다. 이원장 똑바로 쳤어요? 그럼 여기서 이원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이분이 지명토록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국장이 지명한다라면 또 좋다고 찍고 나와. 그러면 틀려버려요. 이원장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해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그래서 살짝 바꿔놓으면 이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국장이 지명한다. 그럴듯하잖아요. 국토교통부에 설치가 돼 있고, 맞아. 국장이 지명한다. 그럼 틀려버려요. 이원장입니다. 이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그 다음에 이 이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9번. 자, 심의위원회 운영 맺어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서 누가 정한다? 이원장. 의결 동그라미 이원장 동그라미. 의결 동그라미 이원장 동그라미. 운영. 의결을 거쳐서 누가 정한다? 이원장.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보시게 되면 제척, 기피, 회피제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척이란 뜻이 뭐예요? 자, 법에 의해서 공정한 시임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원들이 그러죠? 그럼 법에 의해서 배제된 걸 말하고 기피란 것은 그래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시임 의결에 배제된 걸 말하고 회피란 것은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거예요. 나는 제척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시임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스스로 그만두는 걸 뭔피? 회피. 자, 제척, 기피, 회피. 자, 뭔피? 회피. 자, 이것이 이제 2년 전에 신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신설이 됐는데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뭐 제척 사유랄지 이런 게 출제가 안 돼서 올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어려운 건 없어요. 공부해놓으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면 제척 사유 한번 볼게요. 제척은 기억 보면 이원하고 그 배우자만 동그라미 쳤어요. 이원,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지문을 다 머릿속에 넣으려면 어려워. 그러니까 이원하고 배우자 두 단어만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이원하고 배우자 이분들은 제척 사유 시무계를 참가한다 못한다?
못한다. 니은 이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친족 동그라미 주세요. 그러면 친족도 제척 사유 시무결에 참가한다 못한다? 못한다. 또 하나 셨어요? 자, 디귿 이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있어요? 증언하고 감정 동그라미. 이것도 제척 사유 다 머릿속에 외울 수가 없잖아요. 증언하고 감정 동그라미 쳤어요? 이원이나 이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자, 대리인 동그라미. 그러면 제척 사유를 그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걸 다 머릿속에 넣기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체크해 준 단어들이 있어요. 자, 이원하고 뭐라 그랬어요? 배우자. 이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 보세요. 이분들은 시무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친족. 이 단어를 넣어보세요. 참가해 못해? 또 증언, 감정을 했는 경우 있어 없어요? 이거 참가하지 못해. 그 다음에 대리인. 그리고 대리인이었던 경우. 자, 이런 거. 자, 이런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지 그 내 지문을 다 기억하려면 힘들어. 머릿속에 기억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척 사유 그러면 객관식이니까 저런 단어만 기억을 해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됐어요? 예. 자, 이원하고 그 배우자, 친족, 증언, 감정, 대리인 이런 단어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제척 사유. 이 제척 사유 오래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깊이. 깊이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신청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시무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위 보면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시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원이 심의위원회 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깊이 신청. 그러면 심의위원회 의결로 이렇게 했죠. 자, 의결 동그라미. 자, 의결상 지금까지 몇 군데 나왔어? 지금까지 세 군데 나왔죠?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도 심의위원회 의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도 의결. 깊이 신청 들어가면 의결. 자, 그래서 의결 사항이란 거 지금까지 3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본인이 제적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만두는 걸 말합니다. 이걸 회피하래. 근데 제적 사유가 있는데 본인이 회피를 하지 않아. 그럼 국장이 해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국장 동안 이거 단독 권한이에요. 국장 단독 권한. 본인 스스로 그만둔 거 회피는 회피. 이건 이제 회피인데 회피하지 않으면 국장이 해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최근에 신설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됩니까? 응시 자격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응시 자격 있나 없나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응시 자격도 없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건 관계없지만, 그죠? 자, 응시 자격. 성별 제한 있어요? 없습니다. 연령? 없어요. 학력? 없습니다. 국적?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국적하고 연령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불문입니다. 문장을 돌려서 나오겠죠? 연령하고 국적. 그러면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고, 외국인도 시험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따가 결격사유를 배울 거예요. 3번째 시간에. 등록후 결격사유. 결격사유 파산자랄지, 결격사유 기간 중에 원칙적으로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칙적으로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중에서 시험 못 보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죠? 어떤 거? 자격 취소되면 몇 년? 이것만 시험 못 봐요. 자, 시험 못 보는 거 딱 하나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시험 볼 수 없다? 3년. 이거 외에는 파산자랄지 징역형을 선고받는달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격 취소되고 몇 년간 못 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결격사유 기간 때는 자격을 취득했건 못했건 이 기간 동안 중기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보조원도 갈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들 있죠? 부정행위자는 몇 년 시험 못 봐요? 5년. 그러면 부정행위는 결격사유 아니에요? 아닙니다. 등록 결격사유는 아니에요. 5년간 시험만 못 봐요.
그러면 이분들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중개 보조원으로 하면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중개 보조원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건 시험만 못 본다는 거. 결격사 위원들은 자격 취득에도 중개업 자체를 못 한다는 거. 이 규정을 잘 알아야 돼. 되게 쉽죠? 네, 좋아. 되게 쉬워. 문제는 근데 여러분들 틀리도록 막 문장이 돌려서 나와서 그렇지. 자, 밑줄 긋을게요. 자, 양가를 1번 응시 자격 두 번째 줄. 국적, 연령, 경력, 지역 제한하지 않는다. 체크하셨어요? 거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 파산자, 수용자 거기 밑줄 보세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결격사유라래. 안 적히신 분 적으세요. 그걸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이 결격사유라 할지라도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애구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애구인도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해요. 자, 결격사에 있는 자, 즉 이에 해당하는 자들이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결격사의 기간 동안 개공이 될 수도 없고 고용인도 될 수가 없다. 그 말은 중개업에 종사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자, 결격사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응시 자격이 없는 자 첫째 줄 자격 취소되는 몇 년? 3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정행위자 마지막 줄 몇 년? 5년. 그럼 부정행위자는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죠? 언제까지? 지체 없이. 자, 오른쪽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치세요. 시험 시행기관장은 다른 시험 시행에 통보를 해주는데 언제까지 통보? 언제까지 통보? 자, 지체 없이. 우리 중개사법 몇 군데 나와? 10군데 나와. 오늘 첫 케이스였어. 오늘 지체 없이 3군데를 배울 거예요. 3군데. 오늘 진도 나간 보면서 지체 없이 3군데 배울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부정행위자 다른 시험에 지체 없이 통보.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그래서 이제 이런 기간 관련 내용이 나오면 쫙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겠죠? 우리 중개사법도 꽤 될걸? 기간을 뽑으면 꽤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필요한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니은에 체크하세요.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될 뿐 보조원, 개공이 아닌 임원사원, 법인 개공이 즉 아닌 임원사원은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근데 없다 그랬네? 있다 동그라미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건 책을 보세요. 시험 방법은 매년 몇 회 이상? 1회 이상. 이건 다 알죠? 이상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1년에 2번 볼 수 있다 이거.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 뭘 거쳐? 당해연대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당해연대 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뭐다? 의결. 자, 몇 군데 나왔어? 4군데. 아까 심의사항 4개 나와 있죠? 의결사항은 5가지예요. 이제 하나 더 남았어. 그래서 이제 심의사항은 같이 묶여 있는데 의결사항은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의결사항 묶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문제가 또 그거 만들어질 거예요. 의결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심의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런 게 다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 만들어 놨어. 그런 거 다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다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방법. 자, 동그라미 4번하고 5번을 묶으세요. 원칙이라고 적으시고 동그라미 4번, 5번. 1차는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2차는 뭐라 그랬어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 과목은 1차 과목입니까? 2차 과목? 2차 과목. 그럼 뭘 준비해야 돼? 논문형.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논하시오. 논할 수 있겠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죠. 이제 또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있죠. 그럼 2차는 결국 선택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 없다는 거지. 원칙은 없죠. 원칙은 없죠.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예입니다. 예. 2번이 뭐라고 써요? 이래도 불구하고 시도의사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1차가 민법하고 학개론. 나머지 2차 과목이잖아요. 동시에 시행했을 때 2차 시험 방법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2차도 선택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과목에서는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2차는 무조건 선택형이다. 그 질문 틀리죠? 동시에 시행할 때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양가로 3번 첫째 줄. 어떤 사람만 일부 면제요? 1차 시험에 합격한 다음 해 동그라미. 이 다음 해란 말은 다음 번이란 뜻이에요. 다음 번에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그러면 다음 연도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연도가 아닐 수도 있죠. 왜? 2년에 한 번씩 시험이 시행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 번에 1차 시험을 면제해 줘요. 그럼 부동산 관련 학과 박사학위 소지자는 1차 시험 면제해 줍니까? 안 해줘요? 박사나 취득했는데? 안 해줘요. 그러면 천안 세롬에서 6개월 이상 수강한 자 안 해줘?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세요. 또 혹시 해줄 줄 알아? 안 해준다래?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DP에 넘어가세요. 자, 시험 과목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시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출제위원 임명 이쪽에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누가 임명 이촉한다 했어요? 국장. 그러면 출제위원은 누가? 시험 시행기관장 동그라미 쓰세요. 그거 주어. 시험 시행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 주어 동그라미 쓰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파트는 권한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시험 시행기관장의 권한입니다. 시험 시행 임명 위촉한다. 이 지문 알아야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3번.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갈 2번 첫째 줄.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출제위원이 있어요. 뭐 이상한 문제 내면 달지. 이런 출제위원은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이랄지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장에 통보를 해주라 그랬죠. 그러면 몇 년간? 5년간.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5년간 출제위원 이촉해서는 아니 된다. 출제위원 이촉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시험 공고는 주어 동그라미. 자, 예정 시험 일시하고 진짜 시험 일시 장소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정 시험 일시는 두 번째 주도 매년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 공고를 하게 돼 있고, 진짜 시험 일시 시험 장소는 시험 시행일 며칠 전? 90일 전까지 하도록 돼서, 자, 그 90일하고 시점. 그죠? 이거. 그리고 공고권자는 시험 시행 기관 장의 권한이라는 거. 이런 걸 잘 정리하셔야 돼.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 응시원서 제출 응시수수. 자, 응시원서 제출할 때 그냥 합니까? 응시수수로 납부해야 돼요. 자, 응시수수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시험 시행 기관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뭐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라고 해석해야 돼요? 시도라고? 시도. 왜? 시도지사가 관할하니까. 그 다음에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시험 시행 업무가 이렇게 위탁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떤 수수료? 위탁받은 자가, 자, 위탁받은 자가, 그죠? 위탁한 자의 승인입니다.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시험 시행 기관하고 이렇게 매치해서 응시 수수료.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장이 시행할 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가 승인.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2번 다 밑줄 그어야 돼요. 동그라미 2번 다 거기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단어, 국장이 시행할 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라는 단어, 위탁이 했을 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가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라는 단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자, 응시 수수료를 납부했는데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응시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줍니다. 그럼 반환 기준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밑줄 그시고, 자, 전부 일부 반환 이 단어.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반환 기준 기억 보세요.
수수료를 과원합했을 때는 얼마를 돌려줘? 과원합한 부분의 전부입니다. 그냥 전부가 아니라 과원합한 부분의 전부. 그 다음에 시험 시행 기간은 기책 사유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전부. 뭐 시험지 누출 사고 일어났다지 이런 게. 그 다음에 접수 기간 내 취소해도 뭐다? 전부. 그러면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며칠이네? 7일 이내입니다. 자, 이거는 몇 퍼센트? 60%, 100분의 60. 그럼 이때부터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얼마? 50%까지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최소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취소를 시켜야지 돌려줘. 그러면 시험 당일날 시험 못 보러 가면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응시수수료 뭐 작년에 1, 2차 다 보면 28,000원 정도 됐어요? 뭐 다 안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최소 며칠 전까지네? 10일 전까지 취소를 시켜야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자, 팁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시험 합격자 결정 이 파트는 무슨 내용이냐면 1차는 민법하고 학교에서 평균 몇 점 맞춰야 돼? 60점. 과락 몇 점 없이? 40점 없이. 그러면 합격한다. 그 뜻이요. 그 내용들이 그 내용이라고. 그러면 60점 맞기 쉽죠? 그죠? 갑자기 조용히 지네. 아, 60점 되게 쉽잖아요. 민법 60점, 학교는 60점. 그죠? 어려워. 근데 이제 막상 또 공부하면 쉽지가 않죠? 왜 그래, 왜? 일단 양이 있잖아요, 양이. 양도 있고, 내용도 좀 어렵고, 그렇죠?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그냥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진짜요. 오, 좋아. 시험부터 이렇게 거석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2차 시험도 평균 몇 점? 과락 몇 점 없이? 똑같아요. 그럼 2차는 민법이랬다. 공법, 공인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이 네 과목에서 평균 몇 점 맞추면 돼? 60점 맞추면 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어느 과목을 많이 빼주면 돼? 중개사법. 이제 우리 과목은 몇 점을 목표로 해야 돼? 예? 90점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90점이면 아주 좋고 80점 이상만 나오면 돼요. 어차피 뭐 공법이랄지 공시법도 어느 정도 점수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한 80점은 맞춰줘야 돼. 근데 이제 우리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 60점까지는 70점까지는 금방 올라가요. 금방 올라가는데 공부 좀 하면 올라가요. 근데 이제 80점 올리기는 진짜 어려워. 왜 어려운지 아세요? 80점까지 올리려면 전 범위를 전부 알아야 돼. 전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8문제인데 8문제밖에 안 틀려야지 80점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80점 맞기는 상당히 어려워. 이제 70점까지는 60점 넘기면 70점까지 금방 올라가. 그래서 60점에서 잘 안 올라가고 80점에서 잘 안 올라가. 일단 두 단계가 우리 과목은 이렇게 걸려요. 60점에서 잘 안 올라가고 80점에서 안 올라가. 60점 넘어가면 금방 70점까지는 금방 올라가요. 그럼 이제 60점 넘기려면 벌칙이 있잖아, 벌칙. 이걸 잘해놓으면 60점 넘어가. 강의 듣고 이게. 근데 이제 80점 넘기려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그렇죠? 피가 정 안 나면 바늘로 찔러서라도 피를 내야 돼. 왜 안 나지? 그러고.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죠.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도 열심히 해놔서 이 80점을 넘겨놓잖아요. 80점을 넘겨놓으면은 잘 안 떨어져. 문제가 쉬워도 안 떨어지고 어려워도 안 떨어져. 그분들은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이제 잘 된 사람들은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잘 안 떨어져. 떨어져 봤자 뭐 한두 문제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70점대 들어가잖아요. 문제 어렵게 나오면 50점대로 툭 떨어지고 그럼 또 불안해졌다가 또 쉽게 나와서 한 70점 맞으면 마음이 안정됐다가 막 등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개사법을 그래서 2차 과목은 또 전략을 세워야 돼. 지금은 이제 하지만 9월달 되면 작전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짜요. 9월달 되면 작전 평균 60점만 맞추면 되잖아요. 이제 9월달 되면 작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지금 중개사법도 열심히 해야 돼.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5월 이후에는 이 과목 저 과목 따질 때가 아니다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1차 과목 위주로 많이 했잖아요. 1차 과목 위주로 많이 하고 공법 위주로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제 5월 이후에는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도 신경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듣고 따라와 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뭐 중개사법은 나중에 해야지 그러고 자꾸 밀어놓으면 나중에 여기까지 점수 안 나와봐. 민법도 안 나오지, 학교론도 안 나오지, 공법도 안 나오지, 중개사법까지 안 나오면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좀 넉넉히 빼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 이후에는 우리 2차 중개사법, 세법 이런 특강 다 들어가죠. 그래서 특강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다 필요해서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특강 들어갈 때 열심히 듣고 따라오면 돼요. 중개사법은 특강 뭘로 한지 아세요? 요약집을 할 거예요. 요약집 이틀 하니까 충분하고. 이해됐어요? 거기다 이제 문제 한 40문제 뽑을 거예요. 문제는 40문제 나갈 거고.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올 문제들 쭉쭉 짚어주고. 그리고 왜 요약집이 또 필요하냐면, 정리를 해놔야 되냐면, 지금은 관계없지만 10월 되면 우리 과목은 4시간 만에 봐내야 되거든요. 전 범위를. 그러면 이 책 한 권을 4시간 만에 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못 봐. 그래서 이제 요약집을 눈에다 익혀놔셔야 돼요. 센 걸 보려면 잘 안 되니까 익혀놓으셨다가 몇 번 봐놓으면 나중에 4시간만이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 4시간 만에 끝내야 돼. 4시간씩 해갖고. 그리고 이제 민법 하루, 학교로 하루, 공법 하루. 그래서 일주일 안에 전 과목이, 전 범위가 다 끝나야 된다고. 그래야지 기억력이 살아남지. 봐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물어봤을 때, 아까 공개사 운영해 올 때 대답했어요? 못했어요?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시험 보기 직전에 4시간 만에 이걸 끝내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해요. 합격하기 어려워져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90점, 80점 나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자꾸, 그래서 한 5번 정도 요약집을 보고 기본서 좀 보충하고 그러면 90점, 100점 나온 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죠? 좀 전혀 환상적인 점수 같아요? 아니, 나와요. 공부도 가속도가 붙거든요. 가속도. 지금까지는 책 한 권 보려면 시간이 뭐 2달도 걸리고 3달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이 공부도 이제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어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려면 금방금방 봐, 앞으로는. 그러니까 5개월이면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90점, 100점을 합격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양가로 3번은 그런 내용이고, 평균 60점이면 합격한다 이 뜻이고, 그 동그라미 3번만 체크하세요. 3줄. 그 시험 시행 기관장 일단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시험 시행 기관 장호권이라는 거. 응시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심의위원회 의결 동그라미, 의결을 거쳐서 최소 선발 인원 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가 있다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심의사항이에요, 의결사항이에요? 자, 최소 선발 인원 올해는 10,000명만 뽑겠다고 공고가 들어가 버리면 상대평가로 전환이 돼요. 1등부터 만등까지. 그죠? 저 신문에 한번 나왔죠? 어디 붙여져 있던데? 봤어요? 게시판에 어디 붙어져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게 왜 말이 나오냐면, 원래 이것이 이제 옛날부터 이 법이 있었어요. 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건 상대평가는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협회에서 자꾸 압력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많이 뽑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지금 언론에 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이제 7월 돼봐야 알아, 지금. 7월 달에 공고 날 때 이렇게 공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 났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공고가 나버리면 최소 선발 인원, 뭐 응시자들 10% 뽑겠다 이 공고가 나버리면 상대평가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의결을 거쳐서, 의결사항이란 거. 근데 이건 시험 시간에 단독으로 못 해.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이제 시험 시행기관이 결정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의결사항이라는 거 하나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공고가 나와 있는데, 시험 시행기관장 동그라미 치세요. 합격자 공고 뭐다? 시험 시행기관장. 그 다음에 그 63페이지 자격증 교부, 재교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자격증 교부는 누가예요? 시도지사. 재교부도? 자격 취소도? 자격증 미반납자에 대한 과태료도? 시도지사가 부과해요. 시도지사가 부과해요. 그러면 자격증 그러면 오로지 누구요? 시도지사. 그래. 국장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더라도 자격증은 누가죠?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시행해도? 시도지사. 그러니까 자격증 오로지 시도지사야. 근데 이제 거기 그 시도지사 동그라미 치시고 오른쪽 주어. 그리고 몇 개월이네?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에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재교부도 세 번째 줄 몇 줄 보세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 재교부는 뭐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되면 재발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재교부권자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 양도, 대여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격증을 양수, 대여 받은 행위를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추가하면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 양도대여 하지 말라. 여기도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양수대여 받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 큰 내용 없고 벌칙만 알면 돼요. 자, 자격증 양도대여하면 자격이 뭐가 되고? 취소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자, 빌린 사람은 1년하고. 자, 그렇게 벌칙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벌칙들 나와 있죠? 벌칙을 알아야 돼요. 뭐 양도대여 하지 말라 이건 내용은 없잖아요. 벌칙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칭금지. 자, 양을 1번 밑줄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을 쓰라 그랬어요?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위반하면 1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유사명칭 걸린 거 보세요.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이렇게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이렇게만 받고 다녔어요. 그럼 유사명칭 걸려 안 걸려? 걸려? 네. 그럼 발품 부동산 이건? 부동산 카페 이것도 걸려? 네, 다 걸려. 판례가 나와 있죠. 오른쪽 2번 판례 65페이지 네 번째 줄.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 이거 하고 그 밑에 발품 부동산 카페 이런 거 다 유사명칭에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쓰지 말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죠. 어떻게 참아? 자, 그 다음에 그 68페이지. 자, 그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파트가 이렇게 박스형도 많이 나오고, 그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요. 한 문제 정도 나올 건데. 그래서 그 시도의사 고유 업무, 고유 권한을 묻는 문제. 또 국장의 고유 권한을 묻는 문제. 시험 시행기관장의 권한을 묻는 문제. 이런 권한들이 나온다고. 전범위 문제지만. 자, 시도의사 고유 업무에 해당 몇 개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 두 바퀴 돌았으니까. 실무교육 실시권자 누구? 예? 시도지사 이거 하나 나왔잖아요. 오로지 시도지사만 되죠? 이게 답 하나 나왔어. 공제사업 승인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이건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누구? 시도지사. 그 다음에 개설등록. 개설등록은 등록관청.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소 구청장. 이게 등록관청. 됐어요? 그럼 답이 아니네? 자, 공인정책심의위원회 관리. 국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 누가 관리한다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까 정책심의위원회를 어디다 둔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인 뭐 국장이 관리한다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할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협회 지도 감독권자는 오로지 누구? 국장. 지부지혜도 국장이라고 기억나요? 네. 예, 국장 권한.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가? 네, 요즘은 등록관청이라는 표현하는데 이것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이해되셨어요? 그 해설에 신고관청이라는 말은 이제 안 써요. 여기도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개설 등록, 니을의 개설 등록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그죠? 똑같은 등록관청인데, 그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똑같이 등록관청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유 업무는 기억하고 뭐요? 디귿. 몇 개? 2개. 자, 이것이 이제 뭐 시험 시행기관 장의 권한을 묻는다 할지,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져. 시험 시행기관 장의 권한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7, 8월 문제집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때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이론을 열심히 잡아 두셔야 돼요.
6월까지는 이론을 열심히 잡아주시면 돼요.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서 71페이지 3장 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무슨 사유? 계약 사유. 뭐 의의하고 성격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73페이지 등록 절차. 자, 흐름 잡아야 되겠죠? 칠판 보세요. 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나와 있어요? 가장 먼저 등록 기준 요건을 이걸 달리편에서 요건을 구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등록을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신청이 들어가면 구비서류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구비서류 검토를 하죠. 자,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통지 받고 나서 그냥 합니까? 보험 들어야 돼. 보험 들어야 돼. 이걸 업무 보증 설정이라 그래요. 무슨 보증 설정? 그러면 등록증이 나오죠. 등록증 결국. 그리고 나서 무슨 게시? 업무 게시. 자, 이거 흐름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흐름을 알아야 돼 일단 문제가 풀릴 수가 있어요. 왜? 문장을 가지고 이제 흐름 가지고 만들어지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책 순서대로 나갈까요? 신청권자는 누구만 가능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가능하다.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만?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만?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만? 그러면 여기서 애국인도 가능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면 가능하죠? 애국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주의할 거. 변호사 자격증만 가진 사람은 돼? 안 돼. 법무사? 안 돼. 자, 서공은? 안 됩니다. 이 서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자, 안 돼요. 자격증이 있지만 안 돼. 이중 소속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서공이 등록하려면 그만둬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공인중개사니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큰 내용 없고 73페이지 양가로 1번 첫째 좀 해주세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 역으로 해석하면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만?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동그라미 2번 애국인하고 애국법인 동그라미. 자, 애국인하고 애국법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3번. 다른 법률 기준에 중개받을 수 있는 법인 중에서 등록이 필요한 법인 밑줄 보세요. 등록이 필요한 법인 누구? 한국자산관리공사. 그건 등록해야 되겠죠? 자산관리공사는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제한받는 자 동그라미 소공하고 2번 변호사 동그라미.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청권자는 그 정도 알면 충분하고. 자, 뒷페 넘기세요. 그럼 이제 등록 기준을 공부할 건데 등록 기준은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도 있고 누가? 법인이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년에 개인적으로 하면 저쪽이 되고 법인 만들면 이쪽이 되겠죠? 일단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무슨 교육? 실무교육 수료해야 되죠?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누굽니까? 시도지사만 된다는 거. 그러면 등록 신청일을 기준해서 몇 년이네? 1년 이내. 그 다음에 중개받다가 폐업한 경우 있죠? 다시 1년 이내 등록하면 실무교육 받아 안 받아? 받아요. 1년 지나면? 받아요. 그러면 실무교육 몇 시간 정도? 28에서 32시간 이하. 됐어요? 그거 기억 나타나죠? 네, 좋아. 네, 조금씩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무소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자,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두라고 했죠? 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가능, 불가능? 가능.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럼 미등기 건물은? 됩니다. 어디만 기재되어 있으면? 건축물 대장. 그럼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에다 사무소 넣을 수 있어? 돼? 안 돼? 돼? 오, 갑자기 이제 흔들리네. 안 돼, 안 돼.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하지만 무허가 건물 안 돼. 불법 건축물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면적 제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면 반드시 본인 소유 건물이어야 돼? 아니요.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겠죠? 네.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꼭 중개업만 써야 돼, 사무소를? 아니요. 다른 업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건축법에는 적합해야 됩니까? 네. 해야 돼.
건축법에서 사무소 둘 수 있는 2종 권리인 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알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격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되고, 파산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 이거. 그래서 이것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75페이지.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나와 있죠? 일단 자격증은 전제로 깔고, 양가로 1번. 무슨 교육 받아야 돼? 자,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보세요.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제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나와 있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세 줄 밑줄보세요.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 서공으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뒷페이지 넘기세요. 자, 양가로 2번에 보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나와 있어요? 첫째 줄 밑줄 보세요. 건축물 대장이 기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한다. 그 지문하고 두 번째 줄 중건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이 기재기 전후 건물을 포함한다. 나와 있어요? 그 밑에 가설 건축물 안 된다고 나와 있죠? 좋아. 그 밑에 주의할 점. 소유권 보존 등기 경료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럼 그 옆에다가 적어야지. 무허가 건물은 된다고? 안 된다고 적어야지. 무허가 건물 X. 다 적어놨죠? 적어놨어. 기억이 없어서 그러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줄. 소유권, 전세권, 임대차, 사용권,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 이제 본인 소유 건물이 되고 아니어도 관계없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첫째 줄.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사무소를 자신의 중개만 전용해야 할 제한도 없다. 그리고 5번 체크하세요. 건축물 용도, 건축법에 적합해야 된다. 그 지문하고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업무시설이 한다. 그 지문 있어요? 근데 건축법에도 결국 적합해야만이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목만 맺고 가세요. 등록 후 결격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결격사유 있는 자는 신청해도 등록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등록하러 갈 때 올해 합격하면 내년에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걸 갖춰서 가면 돼. 됐어요? 예, 그러면 등록하면 등록을 해줍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개인 등록 기준 공부했죠? 이제 법인 할 차례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쉬어야 한다는 거. 이제 다른 건 대답하지 않더라도 그 소리는 확실하게 대답하네. 누구라고 이야기 않겠어요? 다 알아. 자, 쉬실 것 같습니다.